LNKV나데요.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블레 6553d 3bs 아이가 있었다면 이상적인 가족이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남편 윌슨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마치 소중한 것을 보는 듯 부드럽다. 얼핏 보면 윌슨은 그런 표정이 친절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는 부모에 둘러싸인 어린 소년이 그 아이를 위해 슬프게도 행복하게 놀고 있는 경우 나는 그들의 행복을 끔찍한 방법으로 파괴하려고 하지만 누군가 비난할 사람이 있다면? 윌슨의 잘못입니다. 나를 배신한 것은 윌슨입니다. 그들의 불행은 모두 왜냐하면 윌슨 내 이름은 아니사 43세 주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음 윌슨 당시 친구 소개로 만났지만 로맨스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윌슨이 점차 나에게 다가와 윌슨에 대한 호감도가 생기기 시작했다. 연애로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출산 문제도 아니고 윌슨은 결혼 초부터 늘 일로 바빴기 때문에 종종 집을 떠나 출장을.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분명 가족이 늘어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낄 시간을 찾을 수 없었지만 아이 없이도 우리 둘만 행복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윌슨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었지만 그게 정말 사실인지 의심도 품었습니다. 윌슨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또 다른 출장으로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달에 당신은 세 번째 출장이고 이번에는 그날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울 것입니다. 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 했고 약 일주일 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 달의 출장으로 인한 세 번째 장기 결근이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요즘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어서 거의 만나지도 못하는 커플이에요. 윌슨 이렇게 바쁜 건? 일이 아니에요. 아마도 회사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두 달 정도 자금이 부족하니 이대로 이직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잦은 심야와 과도해 보이는 출장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윌슨의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건강을 생각했고 그에 대해 뭔가를 하는 것이 그의 아내로서 나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녕하세요. 일이 힘들지만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자주 혼자 남겨두어서 미안하지만 내일은 우리가 함께하는 삶에 중요합니다. 아니사 윌슨은 곤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은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나는 그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의 회사의 성격은 내가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전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이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까? 내가 그를 설득하려고 아무리. 그는 직업을 바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상황은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친밀한 순간이 지나가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운이 좋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해서인지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한 것 같다. 어느 날 윌슨은 하루를 쉬게 되어 옆 동네 쇼핑몰로 잠깐 나들이를 갔다.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놀고 있는 가족들을 보니 그리움의 한숨이 나왔다. 윌슨은 내 얼굴을 찌푸렸다. 크기 쉬는 날. 쉬지 말자 점심을 먹는 게 어때요? 그는 정말 점심시간이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근처 식당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어린이 메뉴를 선택하고 있었고 한 어린아이는 먹이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엄마의 햄버거 행복한 가족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겐 왜 아이가 없나 싶게 만들었다. 윌슨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가족들을 보며 투덜거리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아이는 어땠을까?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내가 너무 비관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나에게 잽처럼 느껴졌다. 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다. 윌슨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그가 일찍 직장을 바꿨다면 그의 과중한 근무 일정이 탓이었다.
우리를 위한 시간 어쩌면 우리는 내 이기적인 생각을 깨닫고 저 행복한 가족들처럼 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윌슨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내 생각엔 그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생각해. 내 생각엔 윌슨이 그 사람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는데도 눈치채고 불쾌해하는 것 같았어. 그때부터 우리 관계는 무의식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고 윌슨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 아이를 갖지 못한 내 마음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뭔가 잘못된.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이렇게 됐는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털어놓기로 했다.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라일랜드에서 라일랜드는 진심으로 듣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아니 사가 말했지만 내 상태를 보니 기운이 나지 않았다. 라일랜드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렸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현기증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윌슨은 라일랜드와 이야기를 나눈 후 며칠 후 라일랜드의 말에 사로잡혀 윌슨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윌슨이 주거 지역에 산책하러 가려고 갑자기 흐리게 했습니다. 산책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윌슨이 수상쩍게 보였지만 여전히 나를 따라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던 곳에서 어떤 집을 지나갔을 때 그곳에서 정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바비큐를 하고 있다. 소년이 부모로 보이는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즐겁게 놀고 있다. 윌슨은 우리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이상적인 가족이 아닐까 중얼거렸다. 어쩌면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깊은 애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윌슨은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윌슨과 이 가족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해피 장면은 윌슨의 잔인한 배신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입니다. 윌슨이 어떤 반성도 관찰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는 그 사람이 인생을 힘들게 할 거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아이의 잘못은 아니지만 윌슨이 하는 모든 일이 윌슨이 하는 일이야.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반역자들을 처벌하기로 결정했어. 네, 그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불행해질 건 내 잘못이야. 나 멀리서 행복한 가족을 바라보며 윌슨은 혼란스러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물어본 것은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제가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맞죠. 이 세인트를 갑자기 데려온 게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일과 관련이 있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한다. 윌슨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내가 그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터인데 나의 갑작스러운 비난에 그는 당황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과소평가되었다고 느꼈다. 오늘은 집에 가자.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 나는 윌슨의 손을 잡아당겨 돌아오라고 말했다. 윌슨은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나는 윌슨을 믿음직한 남편으로 의지하는 데 따른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기 전에는 그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모두 우리 결혼의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돌아와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내 방에 틀어박혀 윌슨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날 밤 나는 윌슨이 잠든 사이에 내가 떠난지도 모른 채 몰래 집을 나갔다. 나는 어떤 집의 우편함에 봉투를 넣었다. 이 봉투는 나의 마지막 리조트 비밀병기였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배반자의 잘못이었습니다. 배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배신당한 것에 대해 처벌을 가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행복은 파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깨달음이 내 마음을 조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윌슨과 나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할 계획이었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 일찍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수 있었는지 윌슨은 문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해 일어나 궁금해했습니다. 왜 화면에 오스왈드와 패티가 있다고 말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방문했던 집에서 온 부부 오스왈드 편집장이 인터콤을 통해 말했습니다. 일찍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스왈드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간청하는 동안 창백한 패티가 그가 애원하는 것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집에 가자.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고 그녀는 피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스왈드는 스스로 왔고 패티는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윌슨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방문에 분명히 당황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고 봉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내가 봉투에 대해 언급한 대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자 오스왈드는 내가 어젯밤 늦게 방문한 집이 그의 것을 깨닫고 눈을 크게 떴다. 윌슨의 얼굴은 고통으로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상태를 무시하고 패닉에 빠졌다. 나는 부부를 안치고 패티는 떠나고 싶어하고 오스왈드는 단호한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는 동안 윌슨은 왜 여전히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커피를 내놓았습니다. 출연진은 이제 설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오셨나요? 봉투의 내용물을 꺼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찬장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봉투의 내용물은 전날 밤에 우편함에 넣어 두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각 사진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윌슨과 패티는 함께 밤거리를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라이랜드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밤에 윌슨이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어느 날 밤 윌슨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라이랜드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거실에 남겨둔 비밀번호는 추측할 수 있을 만큼 간단했습니다. 그와 패티 사이의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학생 시절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고 그가 나와 데이트하기 전에는 친했고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불륜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와 결혼한 동안 윌슨은 다른 여자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사무소를 고용했고 다시 계산해보면 아이가 그 주위에 잉태되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여행을 갔을 때 나는 윌슨의 결석이 그의 바쁜 업무 일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패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늦게 집에 돌아오거나 잦은 출장을 갔다. 패티는 오스왈드의 의심을 피할 것 같았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핑계로 윌슨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윌슨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던 아이는 그 아이였습니다. 그들은 패티에게 윌슨의 아이를 낳게 하고 오스왈드의 아이로 키우도록 하여 그들의 관계를 숨기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분노가 패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오스왈드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패티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사진을 증거로 보면 적어도 그들의 분류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스왈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나 이혼합니다. 보상을 요구할 테니 준비하고 패티에게 울면서 애원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네요. 그들의 주장을 보면서 쓸데없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 윌슨을 힐끗 보았습니다. 물론 패티만이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간통죄를 범한 윌슨도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스왈드는 이혼과 보상에 대한 자신의 계획에 만족한 듯 여전히 분노를 가라앉혀 나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물론 윌슨도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은 나를 속인 노골적인. 몇 년 동안 나는 윌슨의 배신을 처음 알았을 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지 꾸미기를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 말에 윌슨을 괴로워하게 만드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윌슨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쓰러졌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해주세요. 내가 패티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진정한 사랑은 당신입니다. 아이가 등장했을 때에도 당신과 이혼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이들도 없이 윌슨은 갑자기 이기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티의 얼굴은 퓨리 때문에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그녀가 패티를 무시하고 화가 나서 윌슨에게 돌진했다는 뜻입니다. 윌슨은 계속해서 패티와의 장난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방금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내 유일한 진정한 사랑은 당신입니다. 난 패티나 그 아이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 평소에 당신과 함께 있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기쁨이어야 하지만 이제 윌슨이 사랑스럽게 바라봤던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애정을 보이는 그 소년에게 당신은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항상 아이들을 원한다고 키워왔습니다. 당신은 항상 아이들을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윌슨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상적인 가족에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윌슨이 아이를 갖는 것은 행복을 상징해야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윌슨은 나와 함께한 순간보다 패티와 함께한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윌슨은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부인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윌슨이 알면 부정직과 불법 행위를 혐오하는 부모의 것입니다. 심한 질책을 당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없다. 수년 동안 나를 배신하고 속이고 내 믿음과 감정을 파괴하고 나와 아이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불륜을 저지른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마음은 이제 그냥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 계속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과거의 내 말에 윌슨의 얼굴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내가 단언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는 윌슨을 그만큼 사랑했지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크루이가 나를 배신한 것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윌슨은 그렇게 무모하지 않았다면 차갑게 자신의 살과 피를 버릴 준비도 되어 있었다. 단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아이를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윌슨이 필요했던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패티는 끊임없이 울고 그녀의 팔을 으쓱했습니다. 윌슨은 나에게 깊게 매달리며 사과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 바른 날을 붙잡으려고 애썼다. 나는 윌슨을 몸서리치게 만들 정도로 한숨을 쉬었지만 그래도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윌슨은 그의 불륜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로 이혼 중재로 것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윌슨의 잘못으로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윌슨에게 상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은 분노한 시댁에 전해졌습니다. 윌슨은 전액을 지불할 수 없어 덮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오스왈드의 말에 따르면 윌슨은 그가 문 앞을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조차 거부했기 때문에 윌슨은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빚을 져야 했고 지금은 그것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했고 지금은 자녀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극도로 화가 나서 그녀가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윌슨의 끔찍한 배신에 대해 적절히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련이었지만 처벌을 받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수년간 계속된 배신을 위해 이사를 하여 새로운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동안 나를 도와준 나일랜드를 자주 만난다. 그때는 정말 쉽다.